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삐끼 강도, 이게 삐끼 강도라는 게 뭐냐면 그 술집 있잖아요. 이 뭐 정상적으로 문 열어놓고 뭐 간판 달고 해가지고 술을 팔고 하는 데가 아니라, 삐끼 집은 쉽게 얘기를 하면 간판도 없어요. 안에 내부는 거의 뭐 룸사롱 못지않게, 거기는 뭐 가드라고 해서 앞에 이제 문방에, 그러니까 뭐 가게를 지키는 애들도 있고, 입구에서 무전기 같은 거 들고, 또 그 입구 맞은편이나 옆이나 이쪽에서 차에 타가지고 단속 내지는 이런 거 올까봐 그런 걸 또 지켜보는 애들이 있고, 무전 서로 지들끼리 무전해가지고 이제 샷다 막 쉽게 해서 내리고 막 그래요. 단속 같은 거 많이 뜨고 할 때. 이제 그런 삐끼 집을 얘기를 할 건데, 제가 이제 그때 당직 날이었는데 일본 사람이 30 중반 후반 이제 이 정도 됐어요. 경찰서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어요. 자기가 강도를 당한 것 같다고. 이제 뭐 말도 안 통하니까 일본 사람인데 뭐 띄엄띄엄 한국말도 뭐 거의 뭐 모르고, 지금처럼 무슨 통역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, 어쨌든 뭐 신고하러 왔는데 신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외국인이지만. 통역을 불러서 통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에 이제 여행을 온 거예요. 일본은 하여튼 술값이든 여자 접객을 하는 여자든 가격 자체가 비싸요.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친구들끼리 뭐 한국에 놀러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러 왔는데, 얘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, 자기가 이제 호텔에서 한국 지리를 잘 모르니까 한국에 한 번 나와봤었대요. 요번이 두 번째 이제 나온 건데, 그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호텔에서 묵고, 호텔에서 택시를 이제 그 호텔들 보면 앞에 택시들 있잖아요. 괜찮은 술집이라든가 아가씨들이 뭐 많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안내를 해줬었대요. 뭐 술집 가서 뭐 여자 뭐 잘 놀고 뭐 재미있었겠죠. 추억이 있으니까 다시 한국에 왔을 거고. 근데 요번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그런 술집이라든가 뭐 그런 거리라든가 그런 데를 안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. 내렸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 쉽게 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어디에 자기가 내렸는지. 거기에서 이 친구가 여자들이 뭐 많았대요. 젊은 여자들이 자기가 내린데, 그러니까 학생처럼 보이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. 거기서 편의점 같은 데서 조그만 무슨 뭐 수첩 뭐 이런 거 같은 거 해가지고 몇 개를 샀나 봐요. 그걸 사고 거기 이제 그 차 내려준 데서 구경을 좀 하다가 혼자 뭐 바 비슷한 데 같은 데 가서 한 잔을 했대요. 그러고 나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삐끼들이 손님들 이제 막 세우거든요. 아, 좋은 아가씨, 이분 아가씨들이 있는데 있다. 아, 술값 저렴하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니 픽업 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따라갔대요. 그 지하로 이제 들어갔는데, 아, 뭐 거의 뭐 룸사롱처럼 방 뭐 시설도 엄청 잘 돼 있고 좋았다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양주 한 병하고 뭐 맥주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, 양주 한 병도 채 못 마셨는데 자기가 정신이 잃었대요. 자기가 주량이 뭐 양주 그 위스키 같은 경우에 많이 먹고 할 때는 거의 2병 가까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한 병도 안 마셨는데 그렇게 정신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대요. 근데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길바닥에 그냥 자기가 있더래요. 많은 게 그게 정말 겨울 같았으면, 간혹가다 이 삐끼강도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삐끼집에서 밖에다 내놓고 애들이 버려놔가지고 동상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. 다행히 그때 날씨가 뭐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, 그 이제 골목에 자기 혼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. 이제 일본에서 여행을 왔으니까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뭐 일본 돈하고 뭐 한국 돈 뭐 바꿔놨었겠죠.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250에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또 자기가 이제 관광 왔으니까 사진도 찍고 하려고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,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이게 카메라라는 게, 이 카메라 이 본체는 얼마 안 하는데 이 망원경이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 몰랐었는데, 이게 카메라 값이 100만 원이면 망원경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. 망원 렌즈 그게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저는 그때 처음 사실 알았는데,
그 망원 렌즈를 포함한 그 카메라가 한 거의 700~800 정도 되는,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, 자기가 눈 떴을 때 가지고 있던 거는 편의점에서 그 산 거 수첩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그 산 거, 그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더래요. 그래서 이제 신고하러 와가지고 그거 들고 왔어요. 그 어디 서울 하늘아래 어디에다가 내려줬는지도 모르고 전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에 좀 난감했었는데, 그때만 해도 좀 촉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편의점에서 샀으니까 분명히 그 편의점 봉투에 어디 뭐 편시 이름이 있을 거고, 지점이 됐든 뭐 저기 뭐 어디 무슨 점이 됐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봉투랑 그걸 이제 봤어요. 보니까 신촌 그 로타리 현대백화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무작정 신촌으로 갔어요. 그 신촌 로타리 쪽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먹자골목 그 뭐 모텔촌 2~3시간을 갔다 그 막 찾으러 다녔어요.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찾아냈어요. 자기가 여기 산 데가 맞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자기가 이제 걸어가가지고, 그때 바인가 어디 처음에 가서 혼자 술 먹을 때 바에서도 뭐 몇 잔 안 먹었으니까 정신은 뭐 그때 멀쩡하게 있었겠죠. 바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걸어가다가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술집으로 간 거 같다고 해서 오전에 이제 신고를 하러 와서 점심 때부터 나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돌았으니까, 낮에는 술집이든 뭐 이런 데가 거의 뭐 4시, 5시가 지나야지만 문들 열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.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불빛이 있는 거랑 현안 대낮이랑은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이게 지금 돌아볼 게 아니라 일단은 저녁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저녁에 한번 다시 돌아보자. 저녁에 7, 8시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돌았어요. 바에서 나와가지고 이쪽 길로 간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. 물론 삐끼집 뭐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. 간판이 있으면 들어가면서 간판이라도 봤을 텐데. 그 친구 이제 호텔을 일단 들어가라고 하고, 이제 직원하고 둘이 그 주변 막 많이 좀 알아보러 다닌 것 같아요. 이제 그 삐끼 하는 애들은 또 지들끼리 또 그런 연락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디 뭐 신촌 쪽에 삐끼 집들이 이제 몇 군데 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알아도 그 주변에 애들 뭐 삐끼 집 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뭐 정보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필요했어요. 그렇게 알아 해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어디 한 군데가 이제 거의 거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 일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앞에까지 이제 걸어서 같이 바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얼핏 여기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그 집이 맞아요. 그때만 해도 가짜 술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. 삐끼집에서 거의 정상적인 술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발렌타인 30년 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잖아요. 그래서 전부 가짜 술, 뭐 진짜 나폴레옹이든 뭐 이런 거 몇천 원 안 하는 거 그런 거 갖다 막 쑤셔 넣어가지고 딴 사람이 먹던 거 같은 거 막 같이 섞어가지고 짬뽕을 해서 막 하여튼 그런 거에다가 뭐 무슨 수면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하여튼 거기 가면 다들 잠들더라고. 이상하게 그 삐끼집을 가면 다들 잠이 들어.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.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확인을 하고 그 업주랑 그때 다 이제 잡아다가 조사하고 이제 했는데, 당연히 이제 피해 보상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.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 만에 정말 뭐 처음에는 진짜 난감했었죠. 어디에 내려졌는지조차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데, 더군다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. 근데 사실 이제 좀 제가 더 의욕적으로 그걸 매달렸던 이유는 어쨌든 외국인이잖아요.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여행을 와가지고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. 그 친구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아예 한국 갔더니 막 이렇게 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,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일본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당연히 고맙다고 했었죠.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면서 경찰청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. 여기 한국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
자기 피해 당한 거를 갖다가 다 보상을 받고 했다고. 아 정말 한국 경찰 멋있다고.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또 표창도 받고,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외국인한테 한국의 이미지를 좀 좋게 심어주지 않았나. 좀 그때 좀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내가 형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. 뭐 살인 사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. 하여튼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정말 본의 아니게 한국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.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스토킹 범죄, 데이트 폭력, 교제 폭행, 교제 살인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,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메일을 주기가 힘들다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. 지구